그러한 고비가 왔을 때마다 제가 신입사원 때 2년차 때 나는 삼성에서 사장이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목표 설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회사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귀를 잃어버렸을 때 집사람이 회사 그만둬야 된다.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회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솝우화에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서 다리를 건너가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걸 보고 네. 그것까지 뺏으려고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들 어렸을 때 네. 들었는데, 저는 그 이솝우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는 입에 뼈를 물고 있으면 안 된다. 손에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입에 들어온 뼈, 내 손에 들어온 고기 한 점은 후배들한테 줄 알아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강조하셨던 게 긍정적 사고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항상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좀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 사고를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그런 걸 좀 물려받은 게 크다. 금전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화목하신 분이셨고, 네.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배려해 주시고,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도 없는데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 사고의 바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자인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야, 동진아, 그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다. 그걸 네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나 이런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늘 배우려고 했어요. 또 책도 많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옛말에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나의 스승이 꼭 있다.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하다못해 지금 제 자식한테도 배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무 부사장 때까지만 해도, 전무 때까지만 해도 부사장, 굉장히 저도 성격이 급하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근데 부사장 때 이제 개발실장이 되면서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런 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제 원칙을 세우고서 움직이지 않았나. 특히 그 옛날 그 공자님이 지지위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냐? 보고서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똑똑한 사람은 사실 후배들이 더 똑똑하거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실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치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하면 아랫사람들 후배들이 와서 절대로 다 얘기 안 해요.
긍정적인 사고는 물론 일부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노력도 해야 그게 계속 갖춰지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오래 리더로 일을 해 오셨고 리더로 계시면서 다른 리더분들도 이제 많이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폭이 긴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20대 때, 20, 30대 때 대리 과장이 돼서 작은 규모의 리더일 수도 있고 차장, 부장이 돼서 약간 큰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후배가 예를 들어서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다. 네. 우리 서커스에 보면 1번 나무에다가 접시 돌리고 2번 나무, 3번 나무에서 10번 나무까지 막 접시 돌리기 위해 서커스 같은 거 하잖아요. 후배가 한 10번에 와서 접시 돌리는데 1번이 흔들흔들해. 후배한테 야 1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서 탁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게 선배이고 리더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네. 후배가 돌린 접시는 예를 들어서 한 2, 30초 있으면 흔들흔들한데 선배가 한번 딱 쳐주는 접시는 1분 이상 팽팽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잘 알고 그 후배가 하는 일을 지켜보되 뭔가 여기 빵꾸 날 것 같으면 가서 말 안 하고 딱 행동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히 작은 규모 조직 또 선배이자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박이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동산에 나무가 100그루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심은 나무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남이 심은 나무는 내가 잘 몰라. 근데 남이 심은 나무도 10%에서 20%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저게 잘 받아야 되고 너무 햇빛이 안 들면 이 나무는 안 자라고 기본적인 거는 안다. 그래서 내 분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폭넓게 아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사에서 누구 팀장이 안 왔어요. 그 조직에. 대참도 못했어.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제가 제 이 일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박이정을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 나무를 보면서도 네. 숲도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로 커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챔피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챔피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거는 어디다 부탁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치하고 이 일이 벌어지는 전 과정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리더이면서도 리더로 또 커나갈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솝우화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솝우화에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서 다리를 건너가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걸 보고 네. 그것까지 뺏으려고 꽉 하고 짖다가 뼈가 이제 물에 빠져서 네.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들 어렸을 때 네. 들었는데 저는 그 이솝우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는 입에 뼈를 물고 있으면 안 된다. 손에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입에 들어온 뼈, 내 손에 들어온 고기 한 점은 후배들한테 줄 알아야 돼.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거 약팽소선이라고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이 약팽소선인데 이 작은 생선을 구울 때 한쪽 면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면 살이 흐트러져 버려. 전체적인 방향이 70-80% 맞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해외에서 MBA하고 온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자료 수정하는 데 쓰는 임원들이 많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담대해져야 된다. 리더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누구를 키워야 할 건지 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이 친구가 어떨까, 이 조직이 어떨까.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인사팀장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대화 나누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진짜 그 후배들을 귀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이제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을 사실 좀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고비 중 하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에서의 고난이 생겼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노트 7 터졌을 때는 사실 네. 그때 아마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임원들이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더라고. 아, 서로 탓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 손가락질 하면 세 손가락이 당신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노트 7의 사고는 사장인 내 잘못이니까 이 일로 어느 누구도 오래 안 자른다. 이걸 먼저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좀 협업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원칙을 줬어요. 투명하게 하자. 책임감 있게 하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해외하고도 전부 다 미국에서도 터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뭐 100만 대 중에 뭐 한 서너 대니까. 근데 SNS라든가 이런 게 이제 워낙 뭐 하고 그다음에 좀 의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때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고를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회사를 나간다. 근데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이게 뭔가 데미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마치 그때 내가 이렇게 끼안고서 임당수에 빠지는 어떤 그 심청이 같은 생각? 네. 일주일 만에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직원이 날 보자마자 펑펑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근데 두드려주면서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그만둘게, 이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 배터리만 뭐 바꾸자라고 하는 내부 뭐 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량 리콜을 결정한 것도 사실은 사내 게시판이었었어요.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제발 배터리만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어떤 그 신뢰성을 보여주세요. 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거기다 그걸. 왜냐면 그 배터리 안 바꾸고 전량 리콜을 하게 되면 그때 한 6조 5천억인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임직원들이 그걸 해준 거죠. 그리고 모든 회의록은 영어하고 한국어로 적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뿌리고. 네. 근데 그 이후로 그와 유사한 사고는 없었어요. 모든 품질 기준을 새로 세우고 모든 자재 관리에서부터 개발 모든 것을 기준을 다시 세웠으니까. 그게 아마 지금 삼성전자 그 MX 사업부, 무선 사업부죠, 옛날에. 네. 어떻게 보면 큰 약이 되지 않았나. 뭐 주말 구분 없이 365일 늘 어떻게 보면 되게 엄격하고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해 오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좀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렇게 뭐 돌발성 난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명이 굉장히 심하고 왼쪽 귀는 아예 못 듣고 있는데, 그러한 고비가 왔을 때마다 제가 신입사원 때 2년차 때 나는 삼성에서 사장이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목표 설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회사를 중간에 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귀를 잃어버렸을 때 집사람이 회사 그만둬야 된다.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회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어요. 집사람한테 지금도 안 잊어먹는데 2006년 8월 16일 날 그랬어요. 1년만 딱 더 다니자. 사장님도 바뀌고 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조금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비가 있었을 때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큰형님하고 예를 들어서 밤낚시를 해요.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새벽 한 5시쯤에 그 모든 일정이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나름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슬럼프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오기 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제가 해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아침에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네.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내가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공격을 해줘요. 왜냐하면 결국 슬럼프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게 슬럼프의 시작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매일 여기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매일 청소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15년째 특히 옛날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네. 내가 이게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그 실내 자전거인데 저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땀 흘리는 행위 자체.